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은행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데다 나이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른 데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3% 상승한 24,271.41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8% 오른 2,718.3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한 7,510.3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다우존스 지수는 1.8%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7% 올랐으며 나스닥 지수는 무려 8.8%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리비아가 7월 수출 예정 원유의 계약 불이행 가능성을 밝히는 등 공급 위축 우려가 지속하면서 배럴당 74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 상승한 74달러 15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WTI가 배럴당 74달러 위에서 마감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WTI는 지난달에 11% 급등했고 올해 들어서는 20% 이상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오는 10월께 추가 세제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면서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세제 개편은 중산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인세를 21%에서 낮추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4개월 연속 수출 실적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통관 기준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0.089% 감소한 512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515억 5천만 달러 이후 사상 첫 4개월 연속 수출 실적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은 지방선거 등으로 조업일수가 1.5일 줄었고 작년 6월 대규모 선박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네,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붕괴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피로감이 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움직임 어떨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을 통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오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 관세 부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시장에 큰 영향으로 다가올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을 거고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이탈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투자 전략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주요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봅니다. 오는 7월 6일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죠.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확산 가능성 짚어봅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개월 연속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이탈 언제까지 계속될지 짚어봅니다. 오는 목요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기대되는 업종 의견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증시는 달러화 강세,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 등으로 양시장 모두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5개월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 6월 한 달 동안만 무려 1조 8천억 원의 매물을 내놨는데요. 10개월 만에 최대 매도폭이었다고 하고 우려감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난주 증시부터 좀 점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의 마감이 나타났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겨우 턱걸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한 4% 넘게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인 1.5%대의 하락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시장 우려감 크게 짙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림. 일단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방향성, 그 추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그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은 반등이 조금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내지는 방향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보실 수 있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작용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앞서서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내지는 무역 분쟁 심화 가능성이 여전히 외국인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의 위축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한 가지. 두 번째가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장중 한때 1120원마저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 1124원까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배경일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지난 1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결국은 모멘텀의 부재 상황에서 이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세한 부분은 외국인들의 5개월 연속 순매도 부분이 코스피 하락 부분에 일조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6월이었죠. 지난 이제 금요일 6월 시장을 마감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 생각을 좀 해봤더니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불어닥쳤던 한 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MSCI 중국 A주에 대한 편입 확대 소식과 사우디아라비아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이 부분이 결국은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내지는 외국인들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일조했다라는 부분과 함께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달러의 강세가 여전히 외국인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한 것, 외국인들이 이제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의 여부, 그리고 달러화의 강세가 언제나 멈출 수 있을까의 여부, 그리고 또 한 가지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 조금 좀 둔화될 여지는 없을까의 여부가 결국은 우리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장 내 모멘텀이다, 기대 모멘텀이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과연 그 부분들, 일단 시장 내 기대는 해보곤 있지만 아마도 이번 주까지도 그리고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기대하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펀더멘털이라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틀로 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점. 물론 시장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주가의 등락에 크게 좌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밸류에이션, 펀더멘탈이라는 부분은 주가의 하방 경직성 내지는 주가를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 기초, 체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측면에서 본다라면, 역시 이런 상황일수록, 특히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일수록 펀더멘탈밖에 믿을 것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면서요. 예. 2분기 실적,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둔화 우려감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분기보다는 점차 이제 2분기 뚜껑이 벗겨지면서 3분기에 대한 이미 7, 8, 9월, 오늘 이제 7월 2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3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시장은 3분기 시작과 동시에 2분기 실적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조심스럽게 우리 투자 심리의 중심 축속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번 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일단 당분간 뚜렷한 호재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이번 목요일이죠. 5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6일에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여기에 가장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1차 관세 부과 25%의 고율 관세 부과 340억 달러치. 미국이 먼저 만약에 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중국도 동등한 금액의 관세 부과를 미국산 제품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해놓은 상태이기에 7월 6일 매우 중요한 어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내지는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달러와의 강세의 기폭제 내지는 달러의 강세의 촉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FOMC 회의, 6월달 FOMC 회의 결과로 공개가 6일 이제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앞으로 추가적인, 올해 벌써 2차례 금리 인상을 했죠. 추가적인 2차례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언제가 될 것이냐, 시장에서의 기대 내지는 전망치는 오는 9월과 오는 12월 총체적으로 올해 총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소간에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다소간의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있었을까 없을까의 여부에 대한 확인 분명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되느냐의 여부에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지난 금요일 지난 주말 달러화는 조금 좀 약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거의 한 10원 가까이 하락을 한 1114원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만들어내주긴 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1100원 이상에서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달러화의 강세는 여전히 있다.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유턴, 우리 시장으로의 다시 되돌림은 조금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요.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과 바로 직결된다라는 부분 한번 곱씹어서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주는 아마도 좀 어떤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순환매 양상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일단 남북경협주들 많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많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IT주들도 사실상 좀 크게 힘을 못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낙폭과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순환매 양상, 소위 말하는 차기 주도주 쟁탈을 탐색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이 이번 주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떤 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심화된다라면 중간 수출품을 상당 부분 수출하고 있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 대한 부담 여전히 지속될 내지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 꼭 좀 연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시장 조금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본다라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되면서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 일단 당장 반도체 부분은 조금은 좀 어떤 그 실적의 둔화가 실적이 하락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적의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눈높이는 3분기 쪽으로 맞춰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눈앞에 있는 2분기 실적 호전주, 실적 개선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증권주, 일단 변동성 국면에서 매매가 상당히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중국 관련주, 계속되는 시장 내 어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의 기대감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이번 주 주도주에 대한 주도주 찾기 순환매 과정 속에서 실적 개선주들의 어떤 그 시장 내 그 어떤 일보 전진 이런 가능성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전체적인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짜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이번 주 주요 이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내 가장 우려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단연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는 6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 미국의 중국산 수입 품목에 대한 1차 관세 부과 집행의 현실화 여부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시나리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서로 간에 상당히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들, 이게 서로 강점과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블러핑이 아니겠느냐, 소위 말하는 엄포 놓기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도 사실상 낙관론도 사실상 시장 내에 존재하고요.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비관론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좀 인지를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내 핵심 이슈는 무역 분쟁과 달러화의 강세죠. 달러화의 강세는 바로 FOMC 내지는 ECB의 통화정책회의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가세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가능성 심화 내지는 격화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 유가의 다소간의 좀 강세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달러화를 약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걸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요 달러의 강세 부분은
여전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방향성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 근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역시 달러화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서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의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쉽사리 어떤 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어찌 보면 최대 수요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소비재 수요국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결국 피해를 보는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 국민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아닌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곱씹어 본다라면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그러니까 국채를 팔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 FOMC에 달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FOMC가 얼마든지 시장 내에서 미국 정부의 그 국채를 사들이면 될 것이고 중국에서 파는 미국 국채를 FOMC가 최근까지 FOMC가 미국 국채 매입한 양은 4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국채 보유량 1조 2천억 달러 정도. 그렇다면 예. 충분히 지금 현재 이미 테이퍼링이 시작해서 미국의 국채를 서서히 이제 다시 시장 내에 되팔고 있는 그런 상황의 FOMC 생각을 해본다라면 얼마든지 FOMC의 연준의 어떤 그 의지에 따라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얼마든지 미국 정부가 사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마저도 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게 절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부과한다면 당장 피해를 보게 되는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미국 소비자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지금 현재 25% 340억 달러에 달하는 818개 품목에 달하는 340억 달러의 25% 고율 관세 7월 6일부터 바로 부과하게 돼 있죠. 근데 그 품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소비재 품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소위 말하는 산업재 제품에 대한 관세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해서 조금 더 무역 분쟁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 25% 관세 부과는 하지만 그들의 소비 그들의 국민들의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그 제품 내지는 품목에 관세 부과를 1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도 역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 되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주변에 있는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특히나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어려움 내지는 조정 양상이 진행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국에는 시장은 펀더멘탈 쪽으로 이렇게 어떤 그 방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마침 이번 주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2분기 실적 결국은 펀더멘탈 위주로의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어떤 기폭제 내지는 변환점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러기에 소위 말하는 성장주 쪽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판단, 소위 말하는 PER이 조금 낮고 PBR이 좀 낮은 주식에 대한 접근이 아마도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조금 더 중심축으로, 투자 심리의 중심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쩌면 금리 인상기와 금리 하락기로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미 금리 인상기가 되었습니다. 금리 인상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높다라는 부분. 금리 인하기,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주, 소위 말하는 바이오 내지는 저희는 고상장주, 고 PER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었고 그 모멘텀도 사실 크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기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 2분기 실적 시즌과 주도주 쟁탈을 위한 순환매 양상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도주로 시장 내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저 PER, 가치주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달러화 강세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게 가장 큰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올 들어 외국인들이 지난 6월까지 5개월 연속 순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올해 누적 5조 원 정도 순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은 발을 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그리고 이제 현대차.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중에 특히나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연속 5개월 순매도, 특히나 6월달 조금 더 심도 있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순매도를 보였던 6월달 지금 돌아보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라는 부분. 오히려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내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오히려 무역과 환율 이런 쪽으로 작용 많이 될 여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신흥국 증시의 상당 부분 불리한 환경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계속되는 이머징 국가들로부터의 주식 자금, 글로벌 자금의 이탈 과정, 이런 부분에 우리나라도 크게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점. 여기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위한 가장 먼저 선제 조건에는 달러화의 강세가 아니라 달러화의 약세 전환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점. 지난주 금요일 다행히 원달러가 1120원대에서 1110원대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번 주 이러한 달러화의 약세 지속이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이 이와 맞물려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 만에 하나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위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라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부분, 오히려 1100원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게 됩니다. 예. 자, 앞서서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2분기 기대되는 업종 쪽은 어느 쪽일까요? 예, 오늘 새벽 이제 2월 수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다행스럽게 이제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넘는 그런 수출 이제 만들어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조금 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소폭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에는 기저효과도 있고요. 뭐 선박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이제 20일까지 집계가 된 잠정 수출 4.8%보다는 조금 좀 개선된 그런 모습으로 나와줘서 천만 다행이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에 대한 포문을 연다라는 부분, 시장 내 어떤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 크게 열어놓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스마트폰의 부진과 반도체의 개선, 반도체의 선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이 어떤 앞으로의 관심 내지는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동안 반도체의 선전이 스마트폰의 부진을 이렇게 덮어 주었다라면, 만약에 반도체가
선전하지 못하고 조금 좀 미진미진한 그런 상황이다라면 스마트폰의 부진을 크게 덮어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일단 조금 좀 줄어드는 쪽으로는 우리가 이해는 해봐야 되겠지만 3분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환율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그들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번 매출이 약 한 60조 원대 그런다라면 3분기 매출은 65조 원대까지 상승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15조 원대라면 아마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의 실적은 17조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일단 그 시장의 눈높이는 상당 부분 삼성전자에서 이미 낮아졌다.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지금 굳이 삼성전자를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시장일수록 증권 매매, 주식 매매 대금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증권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부분. 이번 주 제일 큰 기대를 거는 부분 아마도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전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부분 꼭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 결국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까지도 엿보시게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 일단 우려감은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실적 시즌과 관련된 주도주 탐색전이 아마도 매우 심도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리 인상기 이번 주에 특히나 FOMC FOMC 6월달 의사협력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관심이 또 한번 시장 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리 인상기 과연 성장주가 더 시장 내 관심을 받을 것인지 가치주가 조금 더 시장 내 관심을 받을 것인지 아마도 해답은 이미 가치주 쪽에 대한 관심 부각 가능성으로 옮겨져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정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재정비와 함께 가치주에 대한 판단, 가치주에 대한 잣대 아마도 시장 내 모멘텀 부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도 주도주에 대한 탐색이 이런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참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까지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랜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지속적인 저가를 낮추고는 있지만 혼조세를 여전히 띄고 있고요. 한마디로 전반적인 일봉상에서 그림들을 보자면 6월 22일 날 저가를 찍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인 채널로 하단부를 낮추는 그림들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단 5월 초에 대한 그 저항점들을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구간들 깨지 않으면 아직은 매도 추세를 인정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도 우선은 지지력에서 매수를 받은 상태였고요. 급락이 잠깐 있었지만 이 반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갈 걸 예상하고 중간에서 약수익 구간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300지수 초반에 지속적으로 찍으려는 움직임들이 보였었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막판에 한 번 더 출렁거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그림으로 저번 주 장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300지수가 이제 중심인지 아니면 저항인지 여전히 고민을 하면서 싸워야 된다. 언론 대응 영역이겠죠. 자, 우선은 추세 저항들을 다시금 뚫고 올라간 그림들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상 저항들 301.50까지 최대치를 열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은 297.60대를 다시금 열고 보합권 매매 대응을 하신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야간장 그림들 이미 매물대를 야간장 때 찍고 출렁거리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림들이 원래 최저치가 297 중반대와 그 다음에 301점 중반대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 보합 바운더리 위에 매도, 아래 매수 전략인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장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내장부터 먼저 봐주셨고요.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우선 오늘 오전 움직임들 좀 급변동이 있었습니다. 호주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급변동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차익 매물의 시작인지 끝인지 여전히 좀 혼조세 양세를 염두에 두고 싸우셔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번 주 초반에는 차익들에 대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항을 미리 예상하고 드렸었는데 이미 출발을 해버린 상태고요. 예상 저항은 1.17460대,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17200대, 그래서 반등 매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세를 깨는 데까지는 우선 보지 않고요. 추세 지지력 자리까지의 보합권 매매 전략이 통할 것 같아 보이고요. 우선 매물대가 심하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로 처음 뺐던 아이들이 무조건 위에 올라갈 때는 매도 전략이 통했었겠죠. 이미 8시 10분 이후에 얘네들이 중요한 자리를 찍고 무너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있었을 때는 걔네들 추세 저항을 막고 오늘 오전장에는 아시아 유럽장 초반까지 해서 반등 매도 전략에 손절 라인을 1.17500대 잡고 싸우시면 좀 성과가 괜찮지 않겠나 싶고요. 걔네들이 이제 아래 추세 하단부 목표가 근처까지 가게 되면 익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추세가 무너진 이후에는 매수 잡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보합권 매매 전략에 반등 매도 우위 전략을 펼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추세 상단부 저항을 지속적으로 막고 출렁거리는 그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목요일 날 반등의 매도, 그 다음에 지지력, 반등의 혼조세, 그 다음에 빠지는지 돌파하는지를 보고 싶었으나 새벽녘에 다시 돌파를 주면서 엄청나게 추세 저항을 버티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굉장한 200핍 이상의 굉장한 큰 갭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시가에서 눌림, 그 다음에 반등을 다시 주는 추세를 깨지 않고 반등을 여전히 주는 모습으로 끝나버렸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우선 아래 하단부 추가적인 매도를 공략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우선은 73.80대부터는 적극적인 매도 관점들 가지셔도 될 듯 보이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오늘 74달러를 맞고 매도 쪽으로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효한 구간들은 이미 얘네들도 8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출발을 했지만 73.80 저항을 두시고 74달러 매수진을 치시고 반등 매도 전략에 보합권 하단부를 추가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지 오전 중에 그걸 시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호주장에서 차익 실현이 추세 하단부까지 나왔는데요. 걔네들 아래 구간들 다시 깰 수 있는지가 오늘 관건이겠고 그 다음에 74달러 안착할 수 있는지가 위 구간에서의 관건이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추세 저항에서 혼조세를 띠고 있는 구간들, 윗구간들은 힙소에 다시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전 중에 힘이 추가적으로 나지 않는다면 걔네들 73.70대 중반부터는 맞고 반등 매도 쪽으로 싸우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 그래서 오늘 하단부들 몸통 구간의 73달러를 깨고 추가적인 하단부를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74달러를 넘어가지 않고 싸우는지, 이 두 자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반등 매도 전략 우위의 싸움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외 선물도 또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의 실현인지 아니면 호주장에서의 급등락으로 끝나는 장인지 그거에 관심을 가겠죠. 뭐가 됐든 가장 혼조세를 띠더라도 걔네들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구조의 싸움은 시작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움직임들이 좀 더 달라 보이는데요. 우선은 윗구간을 깬 이후에 지속적인 하단부 채널, 그 다음에 반등을 노려서 윗구간을 갈 수 있는지 저번 주 말부터는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고요. 얘네들도 8시 넘어가면서 눌림목들 지지력을 받았던 1253달러 지지력이 굉장히 오늘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 저항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네들은 유로 달러와 반대로 눌림 매수 쪽 우위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63달러 먼저 확인하는지 윗구간들 지지력의 반등을 1263달러까지 1차 목표를 볼 생각이다. 자, 우선은 1256달러 저항이 아직은 거세지만 얘네들 혼조세에서 지속적인 매수 배팅이 들어가서 지지력을 받고 위쪽으로 관련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자리는 1254달러 지지력의 아래 구간 배수준을 막아내고 싸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이미 오전 지금 8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반등의 마지노선 자리를 건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들이 추가적으로 깨지거나 돌파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골드만 제외한 나머지 반등 매도, 그 다음에 눌림, 골드는 매수 전략들 유효하게 싸우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들 지금 국선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시장도 지속적인 추세 방향이냐 아니면 반등을 주는 자리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날 굉장히 금요일까지 추세를 냈던 아이들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서 오늘 오전 그림들 호주장에서부터 변동성이 크다. 자, 그렇다면 호주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호주장 또한 미국장의 야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한마디로 미국 아이들이 출렁거렸던 저항점들 내에서 다시금 얘네들이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구조인지 매도의 차익, 그 다음에 차익의 실현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빠진 구간들 다들 올려놓는 차익 실현의 시작인지 아니면 오늘 차익 실현을 이 정도만 하고 얘네들 지지력에서 다시 방향성을 털려는 쪽으로 가는지.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이번 주 월화수까지는 차익 매물의 실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그림들을 만들 거다. 그렇다면 오늘 뺐던 구간들에서 추가적인 움직임들, 그 다음에 오늘 저항받았던 자리들 오전 아시아 유럽장 초반에 잘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모든 그림들 지금 전반적인 흐름들, 방향성들 유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에서의 저항들, 저항권 내에서의 그림들 잘 막아내고 싸우는지가 오늘 월화수까지 최소한 이번 주 전체를 다 가름하는 중요한 매매 패턴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시아 유럽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의 추천주 공개와 함께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